딸이 아직 결혼을 못해서 딸 시집 갈 거라도 좀 보고 죽었으면.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난 안상근 씨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다. 뭐예요 이게? 내가 갑작스럽게 만약에 잘못되면은 영정사진 쓰려고 내가 하나 찍어놨습니다. 그에겐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하다. 안녕하세요. 네. 식사할까 안 돼서 지금 그러시구나. 올해 50살의 박수영 씨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중증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좀 앉아 계셔야 되는. 운동도 많이 하셨네요. 박 씨는 현재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기관지에 구멍을 내는 기관 절개술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중환자실 치료받으시고 이제 호흡 기능이 약하셔서 기계환기라고 해서 기계 호흡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올라오셨는데 당장은 힘드시니까 이제 목에 숨기를 임시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 목에 숨기를 갖고 있으신 분이시고. 박수영 씨의 폐는 어느 정도 악화된 것일까? CT로 확인된 폐의 손상 상태는 심각했다. 정상 기능을 하고 있는 폐는 오른쪽의 일부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폐가 파괴돼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이분 같으시면 계산을 해본 결과 한 25% 정도만 멀쩡한 폐가 남아있고 나머지 75%는 이미 손상을 받아 있습니다. 저희가 폐가 한쪽이 없어도 그럭저럭 지냅니다. 그러니까 폐 기능이 한 50%만 남아도 지내는데 4분의 1 갖고는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시각청이나 이런 박 씨는 현재 폐 전체를 이식하기 위해 장기를 기다리고 있다. 알아본 바가 있긴 있었는데. 1970, 80년대 우리나라의 흡연자는 급속히 늘었다. 그 결과 30년이 지난 지금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한 해 20만 명이 넘는다. 어제보다 숨차시는 그렇다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흡연자에게만 발병하는 것일까? 올해 69의 주영옥 씨는 몇 년 전 COPD 진단을 받았다. 당시 그녀는 죽음을 선고받았다. 근데 기침을 자꾸 하더니 나중에 이렇게 기침을 하다가 나중에 가래에 이렇게 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병원에 갔는데 날들어 이제 당신은 살 수가 없대, 죽는데 이제 뭐 폐가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죽는다 그래요. 그래갖고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생활이 이어졌다. 호흡곤란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를 여러 번. 주 씨는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다. 숨은 차서 화장실도 가려면은 산소기를 꽂고 헐떡거리고 가야 되고 그러는데 이 왜 살아갖고 이래나 어디 놀러도 한번 못 가고 구경도 한번 못 가고 어디 운동도 못 하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동맥혈 검사 아시죠? 호흡장애가 심한 주영옥 씨는 폐기능 검사조차 불가능해 동맥혈 검사로 폐기능을 확인한다. 동맥혈 검사는 피에 포함된 산소의 양을 분석해 폐가 제기능을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검사 결과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정상인보다 3배가량 높고 산소 농도 또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밝혀졌다. 심각한 폐기능 저하가 나타나고 있지만 주 씨는 단 한 번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 발병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다. 이분은 이제 10년 넘게 이제 식당 일을 하시면서 그 식당에 여러 가지 이제 조리하면서 나오는 가스라든가 식당 내에 있는 뭐 연기라든가 이런데 이제 장시간 노출되면서 어떤 폐기능 악화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어디 계세요?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는 공기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우리는 서울대 이기영 교수팀에 의뢰해 공기 질 검사를 해보기로 했다.
이 기기는 연소시 발생하는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 입자까지도 측정이 가능하다. 요리 전 수치는 정상 범위인 1cc당 약 9,500개 수준. 신재현 씨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아침 식사 시간에 생선을 빼놓지 않고 구워낸다. 노릇하게 익어가던 생선에서 연기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오염도를 나타내는 숫자는 빠르게 변했다. 신 씨도 공기 질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숨쉬기 괜찮으세요? 조금 답답한 면이 있어요. 목이 조금 칼칼하고 기침이 나올 것 같은. 생선을 굽기 전과 후 공기는 얼마나 오염됐을까? 공기 오염도는 1cc당 9,500에서 최고 40만으로 급격히 상승했다. 조리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측정한 바로는 농도가 약 한 30배에서 40배 정도 이 조리하기 전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농도의 수준은 이 집에서 한 분이 들어오셔서 담배를 한 반 개 정도 피고 나가신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는 우리의 몸에 큰 위협을 가한다. 조리에서 나오는 이 입자들은 그 연소시에 나오는 입자들이기 때문에 이 크기가 상당히 작습니다. 이 크기가 작다는 얘기는 폐에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에 남아 있으면서 폐에 염증도 생길 수 있고 또 일부 화학 물질들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조리 시에는 먼저 환풍기를 틀고 문을 열어 연기가 빠져나갈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몸에 해로운 연기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80% 이상이 흡연을 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흡연이 가장 큰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루에 한 갑씩 20년 동안 담배를 피울 경우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초기 증상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동안 소비한 담배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무려 14만 6천 갭이 우리의 몸을 뒤덮고도 남을 겠습니다. 그동안 담배 연기는 기관지를 통과하면서 자극을 일으키고 서서히 폐를 파괴하게 되는데요. 심각한 것은 흡연자의 대부분이 숨이 가쁘거나 기침 가래가 생기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초기 증상을 자각하지 못한 채 흡연을 계속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3, 40년 동안 흡입한 담배 연기로 인해서 폐는 더욱더 그 기능을 잃게 되고 6, 70세에 비로소 증세를 느끼고 병원을 찾을 때면 이미 폐 기능의 50% 이상이 상실된 상태가 됩니다. 담배 연기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터질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올해 72살의 오희호 씨는 호흡기 장애 1급의 중증 만성폐쇄성 폐질환자다. 젊은 시절부터 하루 2갑에서 3갑 정도씩 피웠던 담배가 원인이었다. 술만 보면 좋고 담배 피우면 뭐 씻고 어쩌고 이래가지고 애들 때부터 그냥 그래가요. 20살 미만부터 술, 담배를 빼야 시간에. 오 씨는 인공호흡기를 떼지 않기 위해 최소한으로 움직인다. 호흡기를 뗀 채 화장실로 이동하다가 호흡곤란이와 응급실로 실려갔던 경험도 있다. 모든 일상생활은 아내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내 제일 불분기 왔다 갔다 사람 다니고 다른 거 보면 제일 불부고 그게 뭐 제일 부럽고 뭐 참 한 가지 예를 들면 나도 저럴 때도 이사는데 싶은 이런 생각이 나고 그래요. 오희호 씨는 폐 기능이 점점 악화되는 전형적인 만성폐쇄성 폐질환 증상을 보이고 있다. 회복 속도도 느려지고 있다. 전에는 야무지게 일해가 이혼했다 되고 나면
아마 한 1, 2년 괜찮